뉴욕의 허드슨강에 관광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글로벌 기업 지멘스의 자회사 CEO와 그의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도 항공기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다수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아있는 이민자 6천여 명을 사망자 DB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번호를 무효화해 금융과 정부 복지 혜택을 차단하고 미국을 떠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40명 이상의 학생, 교수, 연구원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도 대미 관세를 125%로 올리며 맞대응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의 허드슨강에 관광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글로벌 기업 지멘스 자회사의 CEO와 그의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3시 17분께 허드슨강에 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사고 헬기가 물에 거의 잠긴 채 거꾸로 떠 있는 모습과 여러 대의 구조보트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헬기에 탑승한 6명은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는 조종사 1명과 성인 3명, 어린이 3명이며 이들은 아구스틴 에스코바르 지멘스 모빌리티 CEO와 그의 아내 그리고 3 자녀로 밝혀졌습니다. 항공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헬기는 현지 시간 오후 3시 뉴욕 맨해튼 남부 헬리포트에서 이륙했으나 약 18분 만에 허드슨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헬기는 공중에서 프로펠러가 분리되면서 두동강이 난 채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2004년에 생산된 벨 206 기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헬기는 관광회사 뉴욕 헬리콥터 차터에서 사용 중이었습니다. 뉴욕 헬리콥터 차터는 이전에도 2건의 헬기 안전사고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2015년엔 조종사가 상공을 맴돌다가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긴급 착륙했고 2013년엔 조종사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아웃 경고 경적을 듣고 맨해튼 인근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당시 승객 4명이 헬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군용 헬기와 민간 항공기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워싱턴 DC 인근의 공항에서 또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다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2시 45분께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유도로에서 아메리칸 항공 5490편의 날개 끝이 아메리칸 항공 4522편을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5490편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국제공항을 향해 이륙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고 4522편은 뉴욕주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여객기에는 연방의회 의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522편에는 뉴욕주 그레이스맹 의원과 뉴저지주 조시 가타이머 의원 외에 민주당의 아드리아노 에스페이앗, 리치 토레스, 그레고리 믹스 의원과 서포 카운티 출신 공화당의 닉 랄로타 등 6명의 연방 의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패스오버와 부활절 휴회 기간을 맞아 지역구로 돌아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레이건 공항에서는 지난 1월 29일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충돌해 67명이 숨졌습니다. 정부가 살아있는 이민자 6천여 명을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번호를 무효화해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그리고 정부 복지 혜택을 차단하고 미국을 떠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이번 주 6,000명 이상의 라틴계 이민자들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를 사망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DB에 입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내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거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사망자 DB에 오른 6,000명 중 1,000명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41명은 실업수당을, 22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들 모두 테러 활동이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두며 이들이 자진해서 출국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추방을 약속했다며 불법 체류자들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금전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 변호사 성명, 수십 개 대학의 공지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올해 340명 이상의 학생, 교수, 연구원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300개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고 이 중 대부분이 학생 비자라고 밝혔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곳 이상의 대학에서 F1 또는 J1 학생 비자가 취소되거나 신분이 변경된 학생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1은 학생에게, J1은 교육, 연구,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임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자가 취소된 이들 중 일부는 친팔레스타인 혹은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경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다수의 대학 관계자는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대학에서도 학생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에 따르면 컬럼비아대에서는 7명, 포담대에서는 2명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립대는 9일 성명을 통해 17명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타니아 테틀로우 포담대 총장은 유학생들의 비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은 시위와 관련성이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에릭아담스 뉴욕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 문제는 시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관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실수로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추방된 이주민을 미국으로 데려오도록 시도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만장일치로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데려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가르시아의 미국 송환과 관련해 하급법원과 달리 그 시한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는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서두르는 대신 단순한 행정 오류로 이를 치부했다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투옥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년 전 망명 신청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15일 정부가 그를 범죄 조직 트렌데 아라가 조직원으로 잘못 지목해 300여 명과 함께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그의 가족이 사업 문제로 지역 갱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가르시아 가족은 정부의 송환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보복 대응한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도 대미 관세를 125%로 올리며 맞대응했습니다. CNN은 어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25%라고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하면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관세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5월 2일부터 120%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소액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던 $800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을 90%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또 미국에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쉬인 등이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도 또다시 관세를 125%로 높이며 대응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늘 공고를 통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5%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위는 현재 관세 수준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상품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중국산 수출 상품에 대해 계속해서 관세를 인상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가 일상용품의 가격을 높일 것이란 공포에 미국인들이 사재기에 나섰는데 그 품목 가운데 한국산 선크림이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산은 차단력과 질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토대로 5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때 미국인들은 휴지를 사재기했듯이 이번엔 무엇을 사재기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했던 지난주 인터넷에선 달팽이 점액이 들어간 세럼을 사둬야 한다는 충고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충고는 한국산 선크림을 당장 사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가 미국산 자외선 차단제를 스크램블 에그처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어 보이게 만든다고 썼습니다.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질감이 좋으며 다른 화장품이나 메이크업 제품과 잘 어울리는 조건을 다 갖춘 것으로 유명해 많은 팬이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를 1년치 구매한 레딧 사용자는 진짜로 미국산 자외선 차단제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미리 쟁여놓은 물품 중에는 김 같은 식품과 고양이 사료, 웨딩드레스, 인스턴트 커피, 부침 가발 등 헤어 제품, 보드게임, 향수 등이 있었습니다. FDA가 단일 클론항체 치료법 및 기타 약물 개발에 있어 동물 실험을 AI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은 이 같은 계획은 약물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동물 사용을 줄이는 가운데 미국인을 위한 치유와 의미 있는 치료의 속도를 높이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약물 안전성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비용과 약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실험은 AI 기반 모델을 사용해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을 예측하고 실험실에서 만든 인체 장기 유사 구조물에 대한 테스트를 포함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 축소, 개선 또는 잠재적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일부 항체 기반 약물 개발 업체가 비동물 기반 시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FDA는 비동물 실험을 통해 강력한 안전성 데이터를 제출하는 회사는 간소화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최신 테스트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추진에 기반이 될 예산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의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찬성했고 민주당은 모든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최대 5조 3천억 달러를 감세하고 연방정부의 지출을 40억 달러 삭감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다수 의석에도 일부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로 표결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연방정부 지출 삭감액이 자신들이 요구해온 2조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지만 상원 예산안에서 최소 1조 5천억 달러 절감을 추구할 것이란 당 지도부의 확답을 받고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는 14세 이상의 외국인은 오늘부터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고 지문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법적 보호자가 대상자를 등록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1940년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장기 체류 외국인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 법은 지난 수십 년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25일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고 자진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2028년까지 공립학교 교사 3,700명을 충원하고 학급 정원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9일 뉴욕주의 공립학교 학급 정원 축소법을 준수하기 위해 2028년까지 교사 3,7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주도로 제정된 뉴욕주 공립학교 학급 정원 축소법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해 학년별로 20명에서 최대 34명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2028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뉴욕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아담스 시장이 학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오는 2035년까지 뉴욕시 내 공중 화장실을 최소 2120개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공중화장실 가운데 절반은 반드시 뉴욕시 정부 소유로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을 주도한 샌디너스 시의원은 뉴욕시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1인당 공중화장실 수가 가장 적다며 현재 뉴욕시 공중화장실은 1066개로 이는 시민 7,800명당 1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노상방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NYPD가 노상방뇨로 발부한 티켓은 1,400장 이상이며 올해 들어 4월 현재 노상방뇨 민원은 9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